우리 토마토 오늘 얘는 완성을 할 건 아니고요. 오늘 조금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요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렇게 기본적인 형태의 그 과일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배, 뭐 오렌지, 사과, 뭐 포도, 바나나, 뭐 파인애플 이런 거는 모양이 좀 복잡하죠. 그래서 얘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 형태랑 제일 가깝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는 거예요. 구라고 하는 거 매끄럽죠. 우리가 구 그릴 때 뭐 거칠게 표현을 하진 않았죠. 연필선이 남아서 거칠어지는 거랑 내가 일부러 거칠게 하는 건 완전 다른 얘기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부드러운 그 과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갖고 온 거고, 얘는 또 땡그랗지 않아. 약간 동그란 어? 동그란 모양은 아니란 말이야. 동그란 그 구체이긴 하지만 우리가 공처럼 아주 매끄럽게 만들어져 있진 않죠. 거의 모든 과일들은 그래요. 저 저번 시간에도 한번 슬쩍 말씀드렸었던 건데, 그래서 자연물, 특히 이제 뭐 과일 같은 거를 그릴 때, 내가 선을 그리는데 얘를 그려야 되는데, 완벽하게 예쁘게 그 동그란 그 원 형태를 그리고 싶은데 안 돼. 그거는 쓸데없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불필요한 고민, 어떤 그 좀 아니죠. 갑자기 다 나오세요. 불필요한 거예요. 네,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등 쓸모없는 걱정입니다. 맞아요. 지시라는 표현이 조금 거칠어가지고 제가 네,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그리는 것도 이렇게 그려놓으면 하나도 안 동그래요. 뭐 다들 우와 동그랗구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그 컴퍼스로 그린 것 같이 안 생겼죠. 네. 약간 길쭉하잖아요. 약간 이게 그 보정 효과인 거예요. 이게 선생님이 그렸으니까 잘 그려 보인다. 약간 근데 안 되니까. 이게 안 돼. 네, 마음을 편하게 하시면 되는데 저도 이게 마음 불편하게 하면 이렇게 안 나와요. 왜냐면 제가 왜 마음을 편하게 하냐? 어차피 뭐 못 나와도 다 제가 하는 거고 뭐 욕 먹으면 먹죠. 제가 가끔 나 손이 막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림 안 될 때 제가 긴장할 때인데 그때 포착해가지고 이렇게 놀리셔도 돼요. 자, 가끔 제가 잘 안 되면 긴장하거든요. 뭐 이렇게 조금 다듬어 놓으면 되는 거야. 근데 항상 어떻게 했을 때 얘가 좀 잘 안 되냐? 제가 조금 찝어드리자면 모양 똑같이 따라하려고 막 갑자기 동그래야 되는데 여기까지 막 구아바처럼 내려와요. 이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다가 그냥 둥글게 손목 돌려가면서 그냥 이렇게 팔꿈치 돌려가면서 만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다듬으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점박이 돼. 무슨 삽살개 털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크게 원을 그린다. 뭐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고 찌그러지면 찌그러지는 거고 우리가 그냥 백화점은 못 들어가는 과일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되죠? 백화점 과일 맛 없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물, 과일 같은 거는 항상 동그랗게 생긴 이게 둥근 물체이긴 하지만 완벽하게 매끄러운 형태는 아니라는 거. 자, 사과도 마찬가지고요. 사과도 뭐 이상한 애는 뭐 이렇게 생긴 애 있죠. 약간 이렇게 밑에가 조금 그 뾰족하고. 배는 어때요? 배는 이렇게 위쪽으로 좀 거의 모과처럼 생긴 배도 종종 있어요. 모과는 어떻게 생겼어요? 눈사람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죠. 여기만 이렇게 그냥 곡선 이렇게 연결된 거야. 딸기. 근데 뭐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하죠? 구 형태. 뭐 귤은 납작하잖아요. 위에선 봤을 땐 동그랗지만 납작하죠. 귤도 근데 우리가 구라고 하지 그 사각형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 뭐 사각형처럼 생긴 과일 그거는 네모 수박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그냥 구라고 하는 구형의 어떤 그 물체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거는 동그랗게 나오는 건 거의 없다. 이제 우리가 그걸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죠? 이 동그란 거 대략적인 그 모양에 뭐만 달려 있어요? 꼭지만 달려 있죠. 근데 그 꼭지가 어떻게 생겨 있느냐,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느냐, 그게 조금 관건인데, 과일 보면 웬만하면 그 심지, 우리 과일이 꽃이 펴지는 거잖아요. 꽃이 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과육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육이란 게 저번 시간에 우리가 예전에 그 정물화부터 하셨던 분들은 그 줄기에서 꽃봉우리가 이렇게 정 가운데서 이렇게 튀어나오죠. 이런 식으로 여기 꽃받침이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에 꽃이 피고 그 꽃봉우리 안쪽에 과육이 있는 거죠.
그래서 꽃 없어지면 이제 과실만 남는 거잖아. 그러면 그렇다는 건 뭐야? 여기 꼭다리를 딱 쪼갰을 때 여기 절반이 전체적인 그 과일의 딱 중심이라는 거겠죠. 그러면 요 꼭다리가 어떻게 달려 있어야 되냐? 요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얘가 정확하게 이렇게 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절반. 그러면 우리가 고민이 많이 없어지면 절반. 완벽하게 절반이 아닐 때도 있어요. 약간 이렇게 삐뚤어진 애들도 있는데 웬만하면 절반이다. 라고 봐주시면 여기서 그냥 우리가 구 그렸을 때 막 이렇게 십자선도 그리고 했었을 텐데 여기서 그냥 절반 이렇게 쪼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크게 고민할 필요 없이 이렇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네, 여기 한번 보시고 이렇게 절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스케치에서 조금만 더 들어갈 거예요. 조금만 더 들어갈 거라서 막 엄청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저번 시간에서 엄청 진도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저번 시간에 조금 연장선상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에서 이제 꼭다리가 튀어나오고 그 꼭다리에 뭐가 있죠? 뭐 그 별 모양처럼 5개 그 줄기가 쭉쭉쭉 이렇게 얘네들이 뻗어나가 있죠? 잎사귀가. 네. 근데 여기에 아마 꽃받침일 거예요. 꽃받침이 이렇게 된 거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심지가 딱 붙어 있는 이렇게 배꼽처럼 이렇게 말려 들어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사과를 봐도 배꼽처럼 이렇게 말려 들어간 부분이 있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배, 뭐 오렌지, 뭐 귤, 뭐 천혜향 뭐 다 이렇게 뭐 자몽도 이렇게 말려 들어가 있고 수박은 아니죠. 수박은 아니지만 수박도 정 가운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냥 애호박 같은 것들도 붙어 있는 부분은 정 가운데예요. 그냥 끝으로 휘어지거나 약간 조금 두툼해지거나 얇아지거나 할 뿐이고. 자, 그러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여기서 요 별 모양처럼 얘네들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건데 어떤 애는 이렇게 팔 벌린 것처럼 길어요. 어떤 애는 짧아 보이죠? 근데 짧은 거는 실제로 더 길이가 짧아서 짧은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팔 쭉 뻗어볼게요. 팔 쭉 뻗어볼 때 길죠? 근데 이게 이렇게 내 시선으로 가까워지면 얇아지죠? 짧아지죠? 길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긴 것도 내 쪽으로 이렇게 시선에서 깊이감이라는 게 생기면 짧아 보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다못해 젓가락이나 연필만 봐도 옆에서 봤을 땐 긴데 이렇게 세워서 보면 얇아지죠. 자,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여기나 다 길이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정 가운데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별 모양처럼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건데 나랑 시선에서 가까운 쪽이면 어떻게 된다? 좀 짧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얘 모양이 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모양이 다르고 얘는 좀 특이한 애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럼 그냥 그대로 보이는 대로 우리가 꼭지 위치는 잡았으니까 여기서 뭐 긴 것부터 먼저 잡아주셔도 되고요. 긴 것부터 이렇게 튀어나온 것처럼 이렇게 잡아주셔도 되고 여기 안쪽에 있는 거에서도 이렇게 잡아주셔도 돼요. 근데 얘가 엄청 많이 길지는 않죠. 여기 맨 앞에 있는 건 엄청 짧죠. 내 쪽을 완전 바라보고 있고 약간 이렇게 말려 있으니까 했다가 여기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간 애도 이렇게 하고 가운데 올수록 어때요? 좀 두툼해지죠. 끝부분이 뾰족하고 그럼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한 번에 뭐 엄청 잘 그리고 뭐 예쁘게 그리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리다 보면 그 모양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꼭다리 끝 스케치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기 5 줄기는 잎사귀는 자 그럼 그 다음에 뭘 한다? 여기 안쪽에 그 심지는 그냥 여기 가운데로 쭉 튀어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얘가 생각보다 두껍죠? 우리 실제로 봤을 때는 뭐 얇은데 확대를 한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두툼하게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면 이제 스케치는 거의 다 끝난 거야. 스케치 자체가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상태에서 얘네들을 조금 흐리게 조금 만들 겁니다. 약간 이렇게 색깔을 걷어주시고 얘는 색깔이 좀 진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스케치선이 좀 강해도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좀 진하게 만드느냐 이 상태에서 약간 색깔이 딱 좀 선명하게 딱 보일 수 있게끔. 근데 보면은 이 잎사귀 부분들은 어때요? 좀 투박하죠?
투박하기 때문에 스케치를 하실 때 조금 거친 연필선들이 올라가도 됩니다. 이렇게 거칠게 조금 투박하게 올라가셔도 되고, 자, 뒤쪽에 있는 부분도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해서 모양을 내주시면 돼요. 여긴 조금 얇아 보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채워주고, 이게 우리가 처음에 1차적으로 이렇게 라인 만들어 놓은 거에서 그냥 딱 그거 똑같이 하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씩 상황에 맞춰가지고 내가 예쁘게 꾸미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저도 지금 처음에 그린 거랑 조금씩 그 두께라던가 이런 게 다르죠? 다르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한 번에 잘 나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럼 한 번에 잘 나오는 걸 너무 믿으면 어떻게 보면은 자만하는 거일 수도 있는 거고. 네, 이렇게 약간 꺾어진 것도 그려주시고, 이렇게 모양들을 이렇게 해서 끝 부분도 이렇게, 여기서도 이 모양들을 얇아지죠. 이렇게 뭐 불가사리 같은 모양도 좀 들고. 이런 식으로 해주고, 여기 건너편에 요 토마토 과육이 튀어나온 부분들 있죠. 그런 것도 이렇게 살포시 라인을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듬어주면 어때요? 이렇게 만들면 모양이 좀 나왔죠? 조금 이렇게 다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됐죠? 자, 이렇게 중간 여기 한번 사진만 조금 한번 찍어 주실 수 있을까요? 가까이서. 네, 가까이서. 사진 한번 툭 누르시면 됩니다. 저희 방에다 올리면 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하고 여기 다음 과정까지 이렇게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과정 한 분만 이렇게 찍어서 올려주시면은 이제 제가 다 공유가 되니까.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갈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밝죠? 요만큼이 밝죠? 그쵸? 네. 그럼 거기 주변을 색깔이 어떻게 돼요? 티나요? 감싸지죠? 네. 네. 감싸지죠?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들을 이제 칠할 겁니다. 자, 여기 기준으로 싹 그냥 모이는 거예요. 우리 그럼 지난번 시간에 했었던 것과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였죠? 그라데이션.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얘는 전체적으로 색깔이 좀 더 진하기 때문에 더 과감하게 올리셔도 돼요. 자, 근데 한 번 색깔을 올리는 게 아니고 오늘은 딱 한 단계까지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 저희가 마무리를 할 거기 때문에 진하게 쭉 들어가는데, 자, 색깔이 점점점 어떻게 되죠? 옅어지죠. 나중에는 여기도 요만큼까지 진해질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새카맣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단계를 조금 여러 단계를 쪼개서 할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었던 것처럼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몇 가지 좀 또 하시면서 좀 들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조금 미리 말씀드리자면, 선이 겹쳐도 됩니다. 선이 겹치는 거도 어떻게 보면 좀 수박 같죠? 지금 수박 돼가고 우리 수박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요런 것들도 나중에 정리가 됩니다. 연필이 겹쳐져서 생기는 것들도 어떤 부분들은 조금 그냥 두셔도 돼요. 자, 보시면 전체적으로 위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죠? 색깔이 옅어지죠. 근데 지금 제 것도 완벽하게 한 번 한 획에 뭐 나온다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한 획에 나오지? 뭐 완전 엉망진창인데. 자, 우리 여러 번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다시 여기서도 안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말려 들어가게. 여기서도 좀 돌려가지고 종이를 돌리셔도 되고 내 손을 돌려도 되고 편한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되면 기본적인 이 토마토 색깔이 1차적인 색깔이 올라간 거예요. 색깔이 진하고 완벽하게 맞지 않아요? 어느 정도 올라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 세 번 칠할 건데 갑자기 이제 또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요 꼭 달린 건 어떤 색깔로 칠하냐? 그렇죠? 여기서 요거 꼭지를 진하게 해야 된다 파가 있을 수 있고 네. 토마토 진하게 해야 된다 파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애매하잖아요. 어떤 게 요게 요거는 이제 자율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사진 찍으면 요거랑 어둡기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 생각보다 되게 어두운 거거든요. 채도라는 게 우리가 느껴지면은 우리가 되게 어떤 건 되게 밝게 느껴질 때도 있고 어떤 건 되게 어둡게 느끼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보통 두면은 빨간색 어둡다라고 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보통 통상적으로 왜 색깔이 강하니까 강하고 붉으니까 진하게 느끼는 분도 있고 파란색은 청량한 느낌이 있으니까 시원한 건 뭔가 가볍고 경쾌하다 이렇게 약간 가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걸 사진을 찍었을 때 흑백으로 찍으면 명암의 개념을 보기 때문에 그 명암의 그 강도로 봤을 때는 보통은 파란색이 더 진해요. 근데 이 사람의 감각, 내가 느껴지는 게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 노란색이랑 남색이랑 비교를 해보면 그건 뭐 사실 논할 그게 없죠. 네. 지금 노란색 토시 갖고 계시니까 이 필통이랑 비교를 해보면 누가 봐도 지금 뭐가 더 어둡죠? 얘가 더 어둡죠. 노란색이 더 밝고. 네. 근데 뭐 노란색이랑 비교하시면 뭐 연두색 요런 거 황토색 요런 건 조금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얘네들처럼 색깔 고유의 그 채도가 강한 애들은 내가 봤을 때 기준인 거야. 얘가 나는 짙은 그 약간 조금 차가워 보여서 짙으니까 어둡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시고 빨간색이 강렬하고 뭔가 그 붉고 약간 조금 뜨거워 보이니까 더 어둡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얘를 어둡게 하는 거야. 얘를 어둡게 하셔도 되는 거고. 확실한 절대적인 수치가 없으면. 근데 하늘색이랑 빨간색이랑 비교를 해보면 뭐가 더 어두워요? 빨간색. 그런 거는 좀 명확하죠. 근데 애매할 때 애매하니까 물어보세요. 얘 어둡게 칠해요? 이거 어둡게 칠해요? 파란색이랑 갈색 중에 뭐가 더 어두워요? 헷갈리시죠? 저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거는 각자의 판단으로. 근데 저는 지금 다수가 요게 더 어둡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걸 어둡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그림이 나온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얘를 어둡게 하셔도 절대 뭐 틀렸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저는 얘를 조금 더 어둡게 할 거라는 거. 그렇게 해서 한번 곧 참고해 보시고 난 별로야 선생님이 한 거 좀 오늘 좀 별로네 못마땅하네 이거 내 기준대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깔아놨기 때문에 여기 그림자 부분들 한번 칠할 거예요. 그림자 부분까지 칠하고 넘어갈 겁니다. 지금 여기 붙어있는 부분들이 그림자죠. 네. 그러면 지금 뭐 토마토 과육이 어둡고 뭐 잎사귀가 어둡고 이런 문제보다도 이렇게 그림자 때문에 어두워지는 부분들을 먼저 이렇게 한번 칠해줍니다. 근데 완전 다 새까만 건 아니고 조금 더 어두운 거죠. 어두움 안에 그 조금 진한 색깔 안에 좀 드리운 색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잎사귀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그 경계 삼아서 색깔들 이렇게 조금 어둡단 말이에요. 이것도 여기서 한 번에 끝내는 건 아니고 여기 이 꼭다리를 색깔을 칠하고 얘를 칠하면 어두운 부분이 다시 뿌얘져요. 그럼 그거 나중에 2차, 3차 더 할 겁니다. 이렇게 해주고 여기 안쪽에 심지 부분들도 색깔이 진한 부분들을 조금 더 진하게 올려주세요. 진하게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쪽 부분도 좀 진하게.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색깔이 강하게 뚝 끊기죠.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는 분명 뭐가 이렇게 얹어져 있는데 왜 여기는 안 칠할까요? 여기는 지금 반짝이죠. 빛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는 이 과육을 더 어둡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누가 봐도 이파리가 더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파리를 이렇게 조금 진하게 만들 거예요.
떨어뜨려 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사이사이에서도 잎사귀가 더 진한 부분들이 있어요. 잎사귀에서도 이렇게 잎맥이 이렇게 꺾여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은 한번 이렇게 좀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조금 그려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쪼개서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요? 모양들이 딱 끊기겠죠. 이쪽에서도 내 쪽을 향한 부분들도 좀 쪼개지는 거고, 이 심지 부분도 어때요? 손잡이처럼 이렇게 그 어둡죠? 등진 부분들이. 여기서도 색깔을 이렇게 좀 진하게 이렇게 칠해주는 겁니다. 근데 바깥쪽으로 갈수록 색깔이 약간 좀 풀릴 거예요. 경계가. 요거는 이제 얇은 털들이 송송송송 나 있어가지고 빛이 반사돼서 거기가 밝아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건 복잡하니까 그냥 거기 좀 밝다. 일단은 나중에 관찰력이 생기면 그 관찰해 보시고 저한테 또 질문도 해주시고 하면은 해결이 좀 되는 부분들이야. 이렇게 의문들이라는 게. 자, 이 정도. 제가 시간을 오케이. 한 단계만 더 나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만큼까지 사진 한 번만 좀. 자, 요 정도까지 나왔어요. 우리가 형태라는 게 보면은 뭐 연필선 아직 투박하죠. 근데 우리가 끝까지 투박할 거예요. 끝까지 투박하지만 톤이 연결되면 이 투박한 것들이 많이 약해지겠죠. 이렇게 투박합니다. 연필선 자체는 그렇게 부럽지 않아요. 자, 이 상태에서 얘를 한번 다시 감쌀 거예요. 한 번 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박 됐죠? 수박을 2번, 3번, 4번 손을 대서 얘를 수박이 아니고 이 토마토로 만들 겁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되게 단순한데 지금 여기랑 여기 이렇게 겹쳐졌죠? 이렇게 겹쳐졌죠? 그럼 여기 사이 부분에서 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칠해요. 한번 칠해주시고 여기 또 여기 사이로 이렇게 또 칠해주시고 칠하다가 위쪽으로 올수록 어떻게 돼요? 그라데이션. 그러면 여기 사이 조금 또 색깔이 좀 빠져있죠? 한 번 더. 그럼 아까보다 그 경계 같은 것들이 조금씩 약해져요. 근데 지금 한 번에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2번, 3번 손을 대면 점점점 면들이 연결되면서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두워지기 때문에 해결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색감이 지금 밝아서 조금 떨어지는 거고 어둡게 될수록 이 부분들은 또 많이 해소가 됩니다. 선생님 지금 계속 한 방향으로 하시잖아요. 네. 그걸 이렇게 세로로 할 때도 괜찮아요? 세로로 하는 것도 괜찮은데 지금 제가 왜 이 방향으로만 보여드리냐면 다양한 방향을 쓰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 헷갈리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그림이 좀 나와요.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꼬여요. 막 이렇게 칠해야지, 막 이렇게 칠해야지, 막 해요. 처음에 잘 나오는데 갑자기 우리가 무늬 같은 걸 그릴 때 요런 선들이 방해가 돼요. 수박선 같은 건 요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내가 요렇게 그리다 보니까 뭔가 무늬같이는 나왔지만 하나도 안 예쁜 수박 무늬가 나와. 근데 그게 습관이 돼 버리니까 요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기초가 좀 잡혀 있는 분들은 요런 선들을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 선은 좀 다양하게 나오는 게 맞긴 한데. 근데 네. 제가 이렇게 색칠을 하다가 네. 나도 모르게 거기 수채화 그릴 때 딱 물 떨어지듯이 이것도 그런 부분이 생겨요. 아, 약간 이렇게 툭 약간 튀겨지는 거요? 예, 이렇게 뭉쳐 지옥에 뭉치는 거.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 개의 이유가 있는데 보통 종이가 눌렸거나 아니면 저도 아직도 그러는데 하다가 뭐 톤이 계속 일정하지는 않아요. 힘이 살짝만 조금 들어가도 이렇게 그러니까 살짝 졸고 뭐 내 실수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손이라는 게 순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툭 살짝 이렇게 되면은 벌써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요거까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 수채화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물 퍼지는 것들을 내가 완벽하게 조절 못해요. 예. 그래서 가끔 하다 보면은 종이가 이렇게 좀 손지문이 남거나 이러면은 색깔이 또 안 퍼지거든요. 거기만 뭉치기도 하고 도료가 좀 잘 안 풀려 있으면은 내 물감 잘 섞은 것 같은데 막 가루 같은 게 막 전 박힐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내가 다 통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어떤 그 그림의 현상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연필에서 나타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지금 전 연필 그림만 지금 뭐 수채화도 막 수업을 하고 뭐 저도 하고 있지만 유화도 하지만 저 주 종목은 연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막 튀겨지거든요. 이게 연필 튀긴다고 얘기를 해요. 물 튀기듯이. 근데 요런 거가 아직도 생겨요. 아까도 저 집에서 좀 오전에 작업하고 나왔는데 하다가 짜증나가지고 이렇게 설거지 했어요. 잘하셨네. 네. 잘하셨어요. 네, 뭔가 이거 하면 이게 제가 집안일에 제가 실질적인 가장은 저희 와이프기 때문에 제가 전업주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과 어떤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하는데, 아니 저 원래 설거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에서 설거지는 제 거, 청소기는 형 그거였거든요. 빨래는 아빠, 이제 나머지는 총 책임은 이제 어머니 이렇게. 근데 이런 거 생기는 거 너무 당연하고, 종이 구겨진 거는 그건 진짜 좀 짜증나는 일이긴 하지만 종이가 한번 구겨지면 그 종이는 계속 나옵니다. 왜냐면 우리가 노트가 얇기 때문에 한번 구겨져서 계속 생겨요. 그래서 저번에도 저희 신월동에 수업하시는 수강생 1년 넘게 하신 분들 계세요. 구겨져서 어떻게 해요를 지금 매달 듣고 있어요. 제 종이를 바꾸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 요만큼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바꿔요. 그래서 그냥 그럴 때는 포기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손지문이 남아서도 색깔이 조금 많이 머금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지우개. 네. 지우개 가루가 이렇게 있는데 정리가 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남아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문대질 때 이렇게 지우개 똥이 그렇게, 뭔지 아시죠? 지금 뭔지 아신다는 건 열심히 그리셨다는 거예요. 네, 지우개 똥이 이렇게 갑자기 색깔 톤이 이렇게 시커멓게 나오죠. 요런 것도 이거는 좀 피할 수 있었던 건데, 그렇죠? 이런 건 좀 아쉽죠. 네. 요거는 잘 털어놓으셔라. 근데 요거 털겠다고 또 손으로 이렇게 비벼요. 손으로 비비면 여기 또 색깔이 엉망진창. 손으로 털지 마시고 이런 붓, 네, 여기 이런 거 다이소나 이렇게 화방 같은 데서 미용용품 붓 정말 좋아요. 다이소 미용붓 정말 좋고, 그 파우더 붓, 그 거의 원래 2만 원, 3만 원에 팔아야 되는데 1,000원에 파는 겁니다. 그런 거 화장붓 사셔서 쓰시면 딱 됩니다. 수명도 길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이소는 참 가끔 가다가 진짜 뭐 이거 왜 이 가격에 팔고 있지 싶은 것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사서 쓰시면 좀 해결이 되고, 어쨌든 종이 안 구겨지게 하시고, 이렇게 하다가 조절이 안 돼서 생기는 거는 그냥 연필 맛이라고 생각하시고, 지우개 가루로 생기는 건 잘 털어 놓으시면 그 외의 것들은 그냥 자연히 우리 맡기시면 됩니다. 자, 그 정도면은 조금 웬만하면 그 세 가지에서 웬만하면 그게 끊기거든요. 정말 번외로 연필이 거칠어서 생길 때가 있어요. 그건 연필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갈아내면 조금 그 여기 흑연 뭉치거나 흑연이 딱딱하게 굳은 게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좀 해결이 되고, 또 하나 더 있네요. 또 많네요. 이게 나무가 여기 붙어 있을 때 잘 깎은 줄 알았는데 거기 미세하게 섬처럼 생겨 있는 게, 그게 종이를 상하게 하면서 얼룩지게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 예, 보통 거기서 끝납니다. 그 외에는 저도 아직 경험을 안 해봤을, 그 외에는 없을 거예요. 웬만하면. 또 하나 있는데, 종이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웬만하면 없어요. 특히 이렇게 대량으로 찍어내는 경우에는. 이런 거는 기스난 것처럼. 기스난 것처럼. 종이 자체가. 그거는 종이도 얘는 도화지라서 도화지는 두꺼워가지고 그 종이의 질감이 남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것도 진도 빨리 나갈게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것도 이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근데 그거를 일부러 남기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종이를 우리가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종이의 그 질감들이 남는 거라서.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오늘 꼭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길어졌습니다. 자, 이게 제가 빨리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한 톤, 두 톤을 이렇게 색깔을 넣어보시면 얘들이 아까처럼 조금 그 수박처럼 보이는 게 좀 많이 없어졌죠? 근데 지금 남아있는 건 우리가 톤을 올리면은 더 해결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 이건 조금 해결을 할 것들이에요.
위쪽에서도 천천히. 자, 이렇게 나오면 돌아가는 느낌들이 조금씩 나죠. 네. 조금씩 이렇게 모양이 납니다. 이렇게. 자, 우리가 사실 그림을 이제 그리실 때 항상 제일 중요한 건 차분하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항상 네, 급하게 하시면 안 되고 차분하게. 근데 이 명암을 네. 처음부터 완성 단계 명암을 넣으면 어떤 현상이 나나요? 보통 지금 우리 수준으로 봤을 때는 거칠게 나오는 게 제일 커요. 거칠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뭐 그라데이션을 우리가 잘 넣으면 사실 첫 톤에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라데이션을 쓸 때 지금 여기 면들이 남죠. 그럼 여기서 그대로 또 겹치면 아까 그 수박 생긴 것처럼 겹치는 부분들이 이렇게 생겨요. 근데 그럼 요거를 해결하려면 여기 한 획을 이렇게 그릴 수 있지 않나? 그럼 이건 조금 어렵죠. 왜냐면은 선이 휘면 힘 조절이 자연스럽게 좀 어려워지거든요. 자, 그러면 요런 겹치는 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못 없애는 건가? 이건 또 아니에요.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는 아직. 어떤 방법이냐면, 자, 요것도 선을 이렇게 위쪽 앞쪽을 다 떼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을 다 떼면 경계가 얘처럼 딱 안 끊기고 주변이 어때요? 뿌옇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라데이션을 넣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잘 못해요. 어려워요. 자, 그럼 여기서 연결을 하면 경계가 안 생겨요. 거의 안 생기다시피 해요. 덜 생기는 수준도 아니고 거의 안 생겨요. 그러면 생길 수가 없죠. 경계가 없었던 애인데. 경계가 없었던 애니까 색깔만 맞으면, 강도만 맞으면 뭐 경계라고 할 만한 게 뭐 있나요? 딱히? 지금? 제가 좀 급하게 보여드려서 뭐 약간 좀 생겨 보일 수도 있겠지만 거의 경계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요 선은 지금 제가 딱 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단언하지만 지금 못 써요. 이 선은. 그래서 여러 번 쌓는 거를 하는 거죠. 이 선은 테크닉적으로 손이 정말 많이 익숙해져야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저도 지금 안 끝난 거예요. 2번 더 쌓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2번 쌓고 얘 하면 끝나는 건데 어쨌든 지금 과정이 잘 들어가야 다음 주에 잘 끝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요 과정까지 지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